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들.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준 PD, 어떻게 대통령 지켜낼 거야? 어떻게 특검 막아낼 거야? 라고 저한테 대안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좌파들의 가짜뉴스 타파하는 것. 좌파들의 진실을 끌어올리는 것. 그리고 우리는 뭐 하자고요? 우리도 똑같이 물음표 던지자고요. 좌파들이 던지는 물음표에 우리가 함께 던지는 게 아니라 좌파들이 끝까지 숨기는 그 물음표를 우리 내부에서 던지라는 겁니다. 좌파들이 10개 던지면요. 우리 20개 던지면 되고요. 좌파들이 30개 던지면 우리도 30개 던지면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도 궁금한 게 많잖아요. 우리도 궁금한 게. 쟤들만 궁금합니까? 우리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걸 실제 우리의 여론을 만들고 그것을 정치인들이 목소리 내주면요. 실제 수면 위로 떠오른다고요. 그리고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 실제 그 물음표가 더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방송해드렸어요. 실제 이번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도 저는 전당대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것도 부각했습니까? 민주당의 비리, 문재인, 이재명의 비리, 그들이 지금 어떠한 수사를 받고 있는지, 이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나갔는지까지 제가 자세하게 방송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지금요, 행정부는 우리가 갖고 있다고요. 실제 그리고 사법부도 실제 우리가 충분히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뭐라 말씀드렸죠? 실제 당장 이번 여름부터 검찰은 물론이고 재판에서 줄줄이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돈봉투 게이트. 준 사람 아닙니다. 받은 사람에 대한 1심 선고 나온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이재명의 선거법이 9월 6일 날 결심, 10월 달에 선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실제 문다혜, 김정숙, 문재인과 관련된 수사 소식, 그리고 이재명의 법인카드와 관련된 수사 소식, 이런 것들이 지금 마구마구 단독으로 터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어떤 보도까지 나오고 있냐면요. 잘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와 관련돼서 경찰과 야당 인사들이 지금 줄줄이 소환 조사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줄줄이. 사실상 문재인 정권에서 틀어막았던 그 수사가 지금까지 2년 동안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수사가 드디어 물꼬가 다시 한번 켜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몸통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문재인과 이재명이죠. 아무리 그들이 부정을 하더라도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충분히 몸통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겁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는 것인지, 우리가 이 과정을 어떻게 슬기롭게 나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답답하다고 쟤들의 물음표를 함께 던지는 게 아니라, 답답하다고 대안도 역발상도 아닌 걸 대안이도 역발상이라 우기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여론을 만들어서 물음표를 던지는 게 저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이다.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는 대안이다 라고 열심히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큰 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권 당시 비서실장이죠. 노영민에 대한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 1년 만에 제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이상해요. 자, 무슨 얘기냐? 실제 이와 관련돼가지고 검찰이 지난해 3월 달에 CJ 대한통운과 한국복합물류를 압수했었습니다. 근데 지난 3월 달을 기점으로 전혀 그 어떠한 수사 소식이 들려지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15개월 만에 이 수사 소식이 다시 들려오는 겁니다. 다시 재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누가 뭐 했고 저는 그렇게 따져 묻고 싶진 않아요. 왜냐? 지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따져 물을 시간에 저는요, 이 수사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와 관련돼서 좌파들이 숨기는 진실을 끌어올리는 게 더는 더 중요하다. 그게 제 역할이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찰이 압수했어요. 그러면 검찰이 압수를 했다는 건 누구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겁니까? 바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 사건에 있어서 키포인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기억하시죠? 오빠, 호남은 안 돼. 바로 이정근 씨입니다. 이정근. 노영민에 대한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돼서 이정근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 돈봉투에도 등장을 했었던 이정근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과정 속에서 뭐가 있느냐?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정근의 10억수 사건이 친문 게이트로 비화가 돼서 노영민, 박영선, 성윤모, 이성만, 류영진 이런 실명들이 언급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와 관련돼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명이 언급이 돼 있을까? 자,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단은 대표적으로 두 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취업 청탁 의혹.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마스크 로비입니다. 실제 문재인 정권 당시 식약처장이 도운 정황까지 검찰이 모두 다 파악했고 관련자들 실제적으로 검찰청에 부르기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 수사가 멈춰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수사가 탄력받을 수 있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이미 모든 게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우리는 좌파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요. 좌파들은 뭐라고요? 겉포장지는 되게 화려합니다. 근데 속은 어떻습니까? 텅텅 비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겉표지는 조금 허름해. 화려하진 않아. 근데 우리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알맹이는 꽉 차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두 번째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무엇보다 판결문을 통해서. 판결문. 자, 무슨 얘기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노영민의 취업 청탁과 관련돼 가지고 누가 개입이 돼 있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정근이 개입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정근의 10억수 사건에 있어서 실명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요 이미 끝났습니다. 왜 끝났냐? 왜 끝났냐? 이미 이정근이 대법에서 확정판을 받았어요. 4년 2개월. 네, 1심 아닙니다. 2심 아니에요. 대법이에요. 이정근의 10억 뇌물수수 대법에서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정근의 10억 뇌물수수 과정에서 등장한 인물들의 수사의 탄력을, 더 나아가 수사의 정당성을 부여할 만한 대법원의 판결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판결문이 나올 수가 있느냐? 첫 번째, 이정근이 다 인정했습니다. 관련자가 인증했어요. 뭐를 통해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느냐? 명단이 있잖아요. 어떤 명단? 친노, 친문, 친명, 돈줄이 적힌 이정근 노트. 실제 이정근이 구속되기 전에 작성했었던 5장 분량의 노트입니다. 이 안에 등장하는 실명만 무려 51명이에요. 51명. 그러면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거 나왔다고요? 대법에서 판결 나왔다고요. 1심 아닙니다. 2심 아니에요. 대법이에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이정근의 노트와 관련돼서 누가 인정해 준 겁니까? 대법에서 인정해 준 거예요. 검찰이 한 게 아닙니다. 사법부가 인정해 준 거예요. 그것도 대법관이. 자, 이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실제 이정근의 노트의 신빙성은 법원에 인정해 줬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무려 친노, 친문, 친명의 51명의 실명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모두 다 수사 선상에 올라야 되고 당연히 수사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노트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이 노트예요. 실제 이정근이 구속되기 전에 적성한 5장의 분량입니다. 여기에 실명 언급돼 있고요. 심지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표까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도표까지. 자, 그러면 우리 좌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하실 겁니다. 준 PD, 그거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거 어떻게 믿어? 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미 신뢰성이 확보된 사건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정근의 사건도 누가 인정해줬다고요? 대법원에서 인정해줬다고요. 대법원에서도. 그런데 이 노트 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이 노트를 신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박우식이란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박우식이 부인 조 뭐뭐를 통해 5천만 원을 요청해 박우식이 조 뭐뭐와 정 뭐뭐를 통해 줬으나 박우식의 청탁 등 협박으로 인해 급하게 다시 돌려줌.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 박우식과 관련돼서 적었던 관련자들이 누구냐?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돈봉투 부스럭 노웅래입니다. 실제 검찰이 노웅래 뇌물수수 혐의로 6천만 원 기소했었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끝까지 부정했던 노웅래가 법원에 가서는 인정했잖아요. 돈 받은 게 맞다라고.
당사자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인정한 그 사건이 어디 적혀 있다고요? 이정근 노트에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노트와 관련돼서 뭐 하는 겁니까? 적어도 한 가지 사건도 아니고 두 가지와 관련돼서 신빙성이 인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정근의 10억 뇌물 수수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노웅 내 돈봉투 부스럭과 관련된 내용.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 뭡니까? 5장 분량이 있어서 지금 2장은 입증된 거예요. 2장은 심지어 그 신빙성을 지금 당사자와 대법까지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남은 3장 있지 않겠습니까? 3장. 그 3장과 관련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3장과 관련돼가지고 검찰이 뭐 하는 겁니까? 한 장을 더 들여다보는 겁니다. 한 장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해서 되겠습니까? 그래, 검찰 잘하고 있다 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있다고요? 친노, 친문, 친명 다 적혀 있습니다. 실명만 51명이에요. 이 노트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실명이 안 적힌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와 관련된 관련자들도 줄줄이 소세지로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목소리 내야죠. 어떻게? 우리의 물음표를 던지게. 궁금하다. 밝혀내라. 수사해라. 관련자들 어떻게 되는지 이와 관련돼서 일벅백계 해라. 우리가 목소리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싸워나가면 된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를 지키는 대안이라고 저는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규 여러분들 한두 명 아니에요. 무려 51명입니다. 저기 안에 제가 아직 전수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저 안에 현역 의원만 10명이 넘어요. 10명이. 네, 실제 민주당 배지가 10명이 넘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과연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그와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린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하겠지, 해주겠지가 아닙니다.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게 만들어야 돼요. 누차 말씀드립니다.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끝까지 이 수사 어떻게 진행하는지 취재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검찰을 향해서 빨리 수사해라. 법원을 향해서 빨리 재판해라. 라고 우리가 목소리 내야 된다. 우리가 물음표 던져야 된다. 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